안녕하세요. 오늘은 북 리뷰인데 오늘의 책은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책입니다. D.H. 로렌스라는 작가가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좀 외설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리뷰 내용에도 19금이라는 내용을 제가 붙였고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이제 제가 마담 보바리, 그 보바리 부인을 읽을 때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외설적이라 그래서. 근데 별로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고, 마담 보바리는 특징이 되게 장면의 묘사가 약간은 그런, 어, 에로스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장면의 묘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바리 부인이 허리를 굽힐 때 이 목덜미에 있던 머리카락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게 좀 에로틱한. 그런데 막상 그 관계를 하는 그런 장면의 묘사는 아주 자세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 옛날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막 뽀뽀를 하다가 페이드 아웃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고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비교를 하자면 보바리 부인은 그런데 비해서 채털리 부인의 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이 책에 있어서. 그 스토리의 전개에도 그렇고 채털리 부인의 이 어떤 머릿속의 심리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책이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책이라고 되게 많이 회자가 되는 두 책인데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어요. 보바리 부인하고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 두 책인데 다르다. 어, 이제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면서 제가 아주 대략의 줄거리만 얘기를 해보면, 채털리 부인이 이제 채털리 남작의 부인, 와이프인데, 근데 이 부부가 그 영국 중부의 어떤 시골, 그러니까 탄광 마을에 살아요. 그런데 광부들이 있는데 이 둘은 귀족이니까, 어, 아주 그 돈이 많고 그런 귀족은 아니지만 신분 자체가 귀족이니까 이 주로 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광 광부들하고는 또 약간 그 섞이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 남자가 전쟁에 참전을 하고 몸이 망가져서 돌아와요. 그래서 두 다리를 못 쓰는 상태인데 하반신을 못 쓰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성불구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그 사냥터지기를 만나요. 이 부부가 사는 동네에 사냥터가 있는데 그 사냥터가 이 귀족 가문의 소유예요. 이 사냥터 지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국의 계급 사회의 이런 그 어떤 위계 질서상 이 귀족들이 위에 있다면 사냥터 지기는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채털리 남작, 그리고 이 사냥터치기 멜러즈라는 이름의 이 사냥터치기가 굉장히 대조가 돼요. 그 채털리 남작은 귀족이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다면 멜러즈는 모든 게 반대인 거예요. 귀족이 아니고 계급 사회에서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생각도 채털리 남작처럼 막 예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대비가 되는데 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제 불륜이 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관계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해서 이 책이 외설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책이 또 하나 그 좀 충격을 줬던 이유는 그 계급 사회의 반란, 영국에 있어서 굉장히 경직돼 있는 그런 위계 질서를 좀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면이 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모로 약간 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저는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최근에 제가 헤일 메리를 봤거든요. 헤일 메리. 근데
뭐 재밌게 봤는데, 아들하고 둘이 봤는데 아들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조금 이제 불만스러웠던 건 뭐냐면, 헤일 메리가 앤디 위어라는 사람이 썼어요. 앤디 위어가 처음에 마션을 쓴 사람이거든. 더 마션. 근데 이 마션도 그렇고 헤일 메리도 그렇고 두 개가 되게 비슷해요. 그 설정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혼자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책을 읽어보면 둘 다. 마션도 그렇고 헤일 메리도 그렇고. 제가 마션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헤일 메리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 내용을 얼마나 담았냐를 보면, 제가 보기에 헤일 메리 책의 한 3분의 1 정도 담았을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상미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책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것도 스포일이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를 만나요. 제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근데 친구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어떻게 아무리 그 말로 이걸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 딱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면, 성관계를 하면서 그 채털리 부인이 이 멜러즈라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바뀌거든요. 횟수가 거듭이 될수록. 또 처음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멋모르고 그런 관계를 하기 시작하고, 관계를 하면서도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었다기보다는 일단 몸만 서로 이렇게 탐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바뀌어요. 이거를 뭐 사랑이라고 해야 될지 점점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아마 넷플릭스에서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그 시리즈인지 영화인지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근데 제가 유추하기로는 요 과정이 아마 제대로 묘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런 묘사를 제가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영화를 보든 무슨 뭐 드라마를 보든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서 아무 생각이 없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이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 제가 본 작품 중에는 유일하게 그런 거를 묘사를 하는 것에 성공한 작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책들은 아니면 다른 영화들은 다 일단 이런 성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냥 그때부터는 생각이라는 건 없고 그냥 동물적인 어떤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면, 이 책에서는 행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그 러브 스토리를 담은 그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사랑이 어렵게 맺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결혼을 하면서 페이드아웃이 되는데, 사실 그때부터가 실전인데, 그래서 그런 작품이 또 따로 있죠. 뭐 결혼 이야기라든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알랭 드보통의 그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외인 것처럼 이 작품에서 나온 성행위를 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초반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아주 간략하게만 묘사를 하자면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그 뭔가 남녀가 성관계를 할 때 사정을 하는 게 이제 동시에 마법처럼 탁 이제 사정을 하고 이런 걸로 대부분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테크니컬한 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멜러즈가 먼저 사정을 하고 그 멜러즈의 몸을 도구로 이용해서 채털리 부인이 나중에 이용해서 사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에서의 심리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다른 책들하고 많이 다르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말초적으로 이 아주 에로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최대한 사실적으로 쓰려고 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계급 사회를 바라보는 시점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는 조금 조소하는 경멸하는 시선 같은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귀족이 아주 막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나가는 광부들을 보면서 묘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이 일부러 성관계를 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 계급 사회 에서의 그런 그 위아래 그런 것도 그렇고 일부러 다들 머릿속에는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해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그 불륜이 사실은 육체 불륜이 있지만 정서적인 불륜이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채털리 부인은 멜러즈하고 바람을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채털리 남작도 정서적인 불륜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털리 부인이 이렇게 밖에서 막 정신이 팔린 상태에 채털리 남작도 약간 요거를 그 눈치를 채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채털리 남작이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이분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사람을 돌봐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나이도 채털리 남작보다 많은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돌봐주는 사람 이렇게 설명이 되다가 점점 약간은 에로틱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맞바람의 구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은 완전히 이제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관계고 이쪽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정서적인 이 남자도 자신의 부인이 뭔가 지금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보살펴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랄까? 이렇게 좀 썸 같은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채털리 부인의 그런 육체적인 관계도 그렇지만 이 둘의 그 썸도 굉장히 묘하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릇한 분위기 그런 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빠져들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은 보바리 부인에 비하면 보바리 부인은 조금 1차원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비하면.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조금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라면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책은 굉장히 좀 다차원적이에요. 여기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배경에는 또 영국의 그 계급사회 그 계급사회의 어떤 경직성이 또 깔려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보바리 부인 때도 생각을 했지만 이혼숙녀 캠프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서장훈 소장님한테 엄청 혼났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굉장히 이숙햄다운 설정이 뭐냐면 중간에 이제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채털리 남작이 부인한테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본인은 이제 성불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어도 내가 과연 이렇게 아무리 내가 후계자를 원한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성불구인 사람이 부인한테
아이를 가지자고 얘기한다는 건 다른 사람하고 이제 아이를 만들어 오라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글쎄 뭐 그때는 그 정도로 후계자가 필요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쪼끔 어려운 그런 설정도 좀 나오고 어 되게 또 마지막도 제가 이제 마지막은 얘기를 안 할 텐데 보바리 부인도 그랬지만 이 책도 마지막이 되게 좀 현대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권선징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랑이 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뭐 그래도 그 유부남 유부녀한테 돌아가고 이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뻔한 결말이 전혀 아니고 굉장히 현대적인 저는 그런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총평은 되게 재밌게 읽었고 뭐 버전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빌린 책은 이게 1 하고 2로 나뉘어 있어요, 책이. 양이 많아서 아마 그런 걸 텐데 근데 1 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금방금방 읽게 됐었던 것 같아요. 역시 뭘 느끼냐면 고전이 이유가 있다. 정말 시간 수십 년 거의 100년 넘게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온 이유가 있다. 어떤 책은 사실 쪼끔 읽어도 지금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내가 이 캐릭터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시대적인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제 어떤 부부 관계 그리고 남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메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책들하고 확실한 차이는 뭐냐면 성관계를 하는 중에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생각들 그리고 성관계라는 게 막 여러 드라마나 영화나 책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갑자기 막 합체를 해 가지고 그냥 아름답게 뻥 하고 폭죽이 터지듯이 동시에 사정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런 거를 좀 사실적으로 보여준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 아닌가. 왜냐면 거의 둘 중 하나로 가잖아요. 이게 뭐 그 너무 이렇게 좀 환상적으로 전혀 사실하고 맞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말초적이고 천박하게 가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이 책이 굉장히 중간을 잘 지켰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면서 기분이 전혀 나쁘거나 이거는 뭐 야하기만 한 책이라는 느낌 전혀 없이 다른 책보다는 훨씬 좀 사실에 가깝게 묘사를 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야동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너무 말초적인 자극이 있는 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있어서 어떤 좀 쾌락에 대한 역치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성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줄 수가 있는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책들은 오히려 약간 성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관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나하고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나에 대해서 엄청 뭐 빠져 있고 나를 엄청 사랑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닐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좀 어 어떻게 보면 성교육에서도 빠져 있는 내용 그리고 한참 인생을 살면서도 모르고 진짜 20 대가 되고 30 대가 되기 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19 금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고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좀 읽어 봐도 될 것 같다. 어쩌면 그때 제가 이제 야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딱히 야동을 안 본다면 어떤 대체제를 어떤 걸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고전의 성관계하는 장면이 만약에 야동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면 '아주 문학적이고 훌륭한 그런 건전한 대체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책을 낼 수도 없고 참 어 어쨌든 요거는 꼭 좀 읽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보바리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올비 카페에다가 독후감을 쓰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안 썼습니다. 이 책도 꼭 독후감을 써 보고 싶은데 또 몇 개 쓰다가 안 쓰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보시고 이 책을 재밌게 읽은 분 계시면 만약에 누가 써 주시면 이게 또 기폭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역에 대한 생각을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책을 읽으신 분 혹은 뭐 예전에 읽으셨던 분들 중에 좀 느낌을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뭐 동의하시는 부분, 생각이 다르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또 읽어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